안녕하세요. 현 잉글리쉬 에듀의 신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어에는 문장 형식이 있어요. 1, 2, 3, 4, 5형식까지가 있죠. 그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5형식인 것 같아요. 이제 5형식 문장 중에서도 5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지금 용어를 들으셨을 때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좀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면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예문 그리고 문법에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한 스피드 퀴즈들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역동사라는 거는 이게 한자에서 왔어요. 사가 불일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를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사역동사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래서 let, make, have 이게 사역동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오형식으로 쓰이니까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문법적으로 쓰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모두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개념을 확실히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동사와 더불어서 함께 같이 항상 공부해야 되는 부분 준사역동사, help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사역의 의미를 갖는 get, 동사 get에 대한 설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각동사라는 거는 오감각을 말하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들. 뭐 feel, see, watch, hear 이런 동사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 지각동사도 5형식에 해당이 되고 이것 또한 문법적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함께 보실게요. 자, 그러면 먼저 사역동사부터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예문을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앞서 인트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 살펴볼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5형식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즉, 5형식 문장으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주어, 그리고 이런 동사가 있고 그다음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이 o라는 거는 object, 목적어고요. OC는 objective complement, 목적격 보어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자, 주격 보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적격 보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역동사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론 모든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어요. 품사 중에서.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어떤 점을 암기하셔야 되냐면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동사를 취급을 합니다. 동사가 목적격 보어로 올 수 있으며 형태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즉 투부정사를 쓴다거나 이 자리에다가 아니면 ing를 쓴다. 안 됩니다.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로는 ing나 투부정사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하지만 과거 분사는 쓰일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 자, 한번 공부가 되셨던 분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리마인드가 좀 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원래 이론은 어렵죠.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example을 보세요. 자, 첫 번째, Your cheer made me strong. 딱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어 전형적인 5형식 문장이죠. made는 make의 과거 동사로서 사역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당신의 응원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준 거야. 내가 스트롱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 목적격 보어가 되었고요. 보어는 원래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그죠? 품사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당신의 응원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왠지 오형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셨던 분은 strongly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한국어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하지만 strongly라는 부사를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 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문, Harvard University made her a doctor of physics. 하버드 유니버시티는 그녀가 물리학 박사가 되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자, 얘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이네요. make의 과거형인 made, 사역동사 썼고요.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가 명사로 쓰여 있네요. 그녀가 Doctor of Physics가 되게 만든, 즉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어로 형용사가 오는 거, 명사가 오는 부분을 봤고요. 오늘 주의해서 볼 문장들은 여기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예문 볼게요. She made him stop working.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만든 거예요. 그가 뭐 하도록? stop working. 일하는 걸 멈추도록 하였다. 뭐뭐 하게 하였다. 그게 바로 사역동사거든요. 사역동사에는 종류가 이거 말고는 없어요. 네. let, make, have. 요렇게가 사역동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목적 보어로 어떤 형태가 왔나요? 동사 원형이 왔죠? 이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여기다가 stopping이라고 해야 될까? to stop이라고 해야 될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의 동사를 취하는데 그 동사 형태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다.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능동일 때 그가 stop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working. She made him stop working. 그러니까 그녀가 그로 하여금 시킨 건데 결국 일을 그만두는 거의 주체자는 he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가 능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stop 이라는 동사 원형을 썼어요. 다음 예문 볼게요. My mom won't let me stay late to play the game. 자, 주어 won't는 will not이죠. will not 목적어 me 목적격 보어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나와 있죠. 여기서는 let을 썼어요. 여기 let 말고 made나 뭐 had로 쓰면 안 될까요? 됩니다. 의미에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화자가 말하는 스타일이지 전하는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My mom won't let me stay late to play the game. 우리 엄마는 내가 늦게까지 밤을 막 새우는 거죠. 뭐 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제 엄마가 하는 건데 결국 stay up late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me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stay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라는 거. 여기에 만약에 to stay로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staying이라고 나와 있는다면 그건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표시하시고 고쳐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ad라는 걸로도 만들어 볼까요? My teacher had us bring the homeworks by tomorrow. 주어,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여기는 이제 목적격 보어, 이제 bring이라는 거에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요만큼이니까 사실 목적격 보어인 거죠. 그러니까 해석은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내일까지 homework, 숙제를 가지고 오도록 시키셨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형식일 때는 이 목적어를 은는이가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다시 해석 들려드릴게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내일까지 홈워크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시키셨다. 왜냐면 이렇게 시키신 거는 우리 선생님이 한 거지만 bring을 해야 되는 주체는 우리인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은는이가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자연스럽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역동사 had가 나왔으니까 목적격 보호의 동사를 취할 때는 형태는 반드시 동사 원형. 둘의 관계가 능동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사역동사에는 let, make, have가 있고 let, make, have를 어떤 걸 쓰든지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화자의 스타일이다.
근데 목적격 보어로 동사가 올 수 있는데 이 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 즉 투부정사나 ing를 쓸 수 없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방금 전에 사역동사에는 let, make, have가 있고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예문을 먼저 보세요. Tom had June clean his car. 탐은 June이 그의 차를 청소를 하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시켰다라는 거죠. 사역은 시켰다. 그러니까 시킨 건 탐이고 클린을 하는 주체는 June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관계가 능동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June이 클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그의 차를. 그래서 요 관계가 능동일 때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예문과 비교를 해볼게요. Tom had his car cleaned. 자, 여기도 분명히 사역동사 헤드를 썼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일 텐데 얘는 clean이 아니고 cleaned라고 나와 있네요. 요거를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의 형태인 거예요. clean의 과거 분사 형태로 나와 있어요. 왜 이건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요? 이 둘의 관계를 따지라고 했죠.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의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 차가 클린을 하는 게 아니고 클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수동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 여기에는 pp를 쓰게 되어 있어요. pp는 과거 분사를 말하는 거예요. past participle. 그러니까 이 두 예문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셨나요? 첫 번째는 Tom had his car cleaned. 지금 바이야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 예문만 봤을 때는 그냥 탐이 그의 차를 클린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요 밑에 거 예문은 준이라는 사람한테 Tom had June clean his car를 하도록 시킨 거죠. 그러니까 준이 클린을 하는, 즉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가 능동인 관계에 있으므로 클린을 쓰고요.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인 경우에는 pp를 써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문법 사항이죠. 그럼 또 다른 예문을 볼게요. He didn't have his laptop checked for viruses. 마찬가지로 have라는 사역동사 나왔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를 따져볼게요. 랩탑은 이제 노트북이죠. 노트북이 바이러스에 대한 체크가 되도록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킨 주체는 he예요. 근데 이제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졌을 때 랩탑이 뭔가 능동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노트북은 체크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수동일 때는 동사원형이 아니라 뭘 쓴다고요? 과거분사, pp를 쓴다고요. checked. check는 과거분사가 checked죠. 요거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원형을 쓸 것이냐 과거분사를 쓸 것이냐는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를 따지셔서 능동이면 동사원형, 그리고 수동이면 pp, 과거분사를 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런 사역동사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셨다면 스피드 체크, 한번 스피드 체크를 해봅시다.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을 어법이 맞도록 고쳐 쓰셔야 돼요. 이 답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거든요. 한번 눈으로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Sarah made the situation getting better. 이게 맞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The manager had this room to clean while I was eating breakfast. 요게 to clean이라고 쓰는 게 맞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Jimmy had her purse still on the street last night. still이라고 쓰는 게 맞는지, 혹은 어떻게 고쳤어야 되는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답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이렇게 밑줄들이 가 있었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제 먼저 의도를 파악을 하죠. 옆에를 쫙 이렇게 째려보고 make, have, 이거 사역동사 문제네.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고 풀어야겠네. 여기까지 의도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Sarah made the situation getting better. 자, 이제 관계를 따져줄 건데 일단 getting은 들어갈 수가 없죠.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는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고 그리고 관계가 수동이면 pp를 쓸 거예요. 과거분사를 쓸 건데 getting은 일단 탈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능동의 관계면 동사 원형 써. 그리고 수동의 관계면 PP 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능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수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럴 경우에는 형태를 봐야 되거든요. 모든 동사에는 형태가 있어요. 이 동사는 1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야, 3형식 동사야, 4형식 동사야, 5형식 동사야 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The situation gets better 이게 맞나요? The situation is get better이 맞나요? 자, get이 2형식 동사예요. 2형식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쓸 수가 없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건 수동의 표현이에요. is get이라는 건 수동의 표현이거든요.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은 3, 4, 5형식의 동사들이 수동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세요. The situation is get better이 아니라 get better은 2형식이잖아요. get better는. 그러면 the situation gets better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이제 능동이면서 여기에는 과거분사의 형태를 쓸 수 없다라는 거. 같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get이라고 해야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봅시다. The manager had this room to clean while I was eating breakfast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사역동사인데 일단 투부정사 들어갈 수 없고요. 관계를 따져보니까 그의 룸이 클린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시킨 거예요. 매니저가 하도록 한 건데 그의 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방과의 관계는 클린드가 돼야 되겠죠.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린드로 과거분사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도 Jimmy had her purse still on the street last night. 여기도 사역동사 나왔고 목적보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보니까 purse는 지갑이죠. 지갑이 어떻게 steal을 하겠어요? stolen이 되는 거죠. steal, stole, stolen. 훔쳐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면. 아시겠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다음 이제 문법 교재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사역동사에 대한 그리고 지각동사에 대한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고 거기 항상 곁들여서 나오는 내용이 요거예요. 사역의 의미를 갖는 동사 get, 준사역동사 help. 이렇게 옆에 조그만하게라도 항상 요거는 사역동사 내용 나올 때 같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 get, 사역의 의미를 갖는다? 즉 해석은 똑같아요. let, make, have랑 5형식으로 쓰였을 때. 그런데 어떤 다른 특징이 있냐면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예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 let, make, have는 동사 원형을 썼었잖아요. 여긴 투부정사를 써요. 예문을 볼게요. She got her brother to lend her $10. 자, 그녀의 남동생에게 $10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got은 뭐 예를 들어서 뭐 let으로 쓰면 안 돼요? 써도 되죠. 그런데 대신 문법에 맞게 써야 돼요. 그러면 She let her brother lend her $10 이렇게 목적보어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해석은 같지만 두 번째 help는 준사역동사래요. 준하는 거예요. 준.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사역동사에 쓰는 거야. 이 help도 5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사역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써요. 근데 얘는 투부정사도 써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화자가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여기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문법 문제에 여기 투부정사 있는 데다 밑줄을 쫙 긋고 맞는지 물어봐요. 근데 나는 어제 뭐 독해를 하는데 help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어. 그럼 그 투부정사 잘못된 걸 거야. 체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help는 둘 다 취급을 하고 차이가 없어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해석을 하면 Chloe helped her friend to lift up the luggage. Chloe는 도운 거예요. 그녀의 친구가 luggage, 수화물을 들어 올리는 걸 도와준 거죠. 도와줬고 lift up을 하는 건 그녀의 친구인 거죠. 친구가 그렇게 들어 올리는 걸 도와주었다. 그냥 lift up이라고 써도 차이가 없다. 똑같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다음은 이제 방금 사역동사에 이어서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 얘도 이제 5형식 동사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각동사라는 거는 이게 오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요런 뭐 맛보고, 뭐 테이스트 요런 것들이 이제 지각동사에 해당이 되고 요런 동사가 5형식으로 이렇게 쓰였을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올 텐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목적격 보어에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동사를 취급했을 경우 동사 원형을 쓰는데 사역동사와 차이점은 이거.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가 능동일 때 동사 원형을 썼었어요. 사역동사에서. 지각동사에서는 뭐도 쓴대요. 또는 현재 분사도 쓴다고 쓰여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역동사와의 차이점이에요. 사역동사에서는 현재 분사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I made her bring the books. I made her bringing the books 하면 틀려요. I made her bring the book이라고 해야지 I made her bringing the books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사역동사에서는 그게 틀리는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각동사에서는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둘 다 된다고요. 해석해 볼게요. He watched me run. 그는 본 거예요. 내가 뛰는 걸. 그러니까 본 거는 그고 뛰는 거의 주체는 나은 거예요. 목적격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보세요. 그는 내가 뛰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보았다. 내가 뛰고 있는 것을. 사실 같은 말이죠.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똑같아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뭔가 진행의 느낌을 주는 건데 문법상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 현재 분사인 ing를 써도 돼요. 이거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의 ing예요.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의 느낌이 더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동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밑에 두 번째 예문도 They heard the baby cry loudly on the street.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거죠. 그 아기가 우는 거를 시끄럽게 길에서. 그러니까 들은 거는 그들이고 울고 있는 거는 아기인 거죠. 그래서 관계가 능동일 때 cry.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그 아기가 시끄럽게 우는 걸 들었다. 또는 그들은 그 아기가 시끄럽게 울고 있는 거를 들었다. 둘 다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도 같잖아요. 그쵸? 그 정도의 그냥 차이인 거지 문법상으로는 cry를 써도 되고 현재 분사인 crying을 써도 된다. 요런 거. 사역동사와 차이가 있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사역동사 할 때도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가 수동인 경우에는 PP, 과거분서를 쓴다고 했었어요. 지각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동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I saw the blanket laid on the floor. laid라는 거는 원형은 lay, 놓다죠. lay, laid, laid, laying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자, 내가 본 거예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그 blanket과 laid 이 관계를 보세요. blanket은 그러니까 이불이죠. 이불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깔려야 되는데 이불이 막 스스로 레이를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서 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동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인 PP, 그러니까 past participle을 써서 laid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이 문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I saw my mom lay the blanket on the floor. 자, 여기는 목적어,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이잖아요. 우리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이불을 여기다 놓는 거잖아요. floor 위에다가. 그러니까 I saw my mom lay 혹은 현재 분사인 laying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사역동사의 큰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능동이라면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 ing를 씁니다. I saw my mom lay or laying the blanket on the floor. 하지만 목적어가 blanket으로 나온다면 과거 분사,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조금 이 목적격 보어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좀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철저히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와의 관계로 쓰시는 거다. 두 번째 예시도 Jenny heard a song repeated by him. 그러니까 얘도 지각동사죠. 얘가 목적어고 노래가 repeat를 하는 게 아니고 repeated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관계가 수동이다 보니까 pp를 쓴 거예요. repeated라고. 네. 이번 지각동사도 한번 스피드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문 보세요. People watched him to play the piano on the big stage. 자, 밑줄치 부분이 다 틀렸대요. 어떻게 고쳤으면 될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 answer 같이 보실 거예요. 두 번째, I heard the phone to ring loudly. 틀렸죠? 한번 머릿속으로 고쳐보세요. 마지막, I heard my name called by my father.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모두 답을 무난하게 맞추셨나요? 자, 답 한번 맞춰봅시다. 첫 번째 줄, People watched him to play the piano on the big stage. 자, 여기도 이렇게 밑줄이 가 있으면 앞에 동사를 보고 이거 지각동사 문제네.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 따져서 알맞은 형태를 넣으면 되겠네. 근데 능동이죠.
사람들이 본 건데 그가 play the piano를 하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 또는 사역동사와의 차이점 현재 분사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play나 playing을 써야지 투부정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목적격 보어에. 자, 두 번째 예문 I heard the phone to ring loudly. 마찬가지네요, 이거. 자, 그래서 the phone과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요런 거 헷갈리시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목적어가 사람이면 관계가 능동이고 사물이면 수동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해도 문맥에 따라서 뭐 당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people watched me surrounded by many cameras. 그쵸? 내가 surround가 된 상황이잖아요. me, 나임에도 불구하고 surrounding이 아니라 surrounde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꼭 능동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문맥을 따져보시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럼 phone도 마찬가지예요. phone인데 ring은 변화가 ring, rang, wrong이에요. 그러면 과거분사 wrong이라고 써야 될지 ring이라고 써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면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The phone rings인지 the phone is wrong인지. ring은 일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그냥 울리다란 뜻이라고요.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다고요. The phone is wrong이라고 쓰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이 목적복으로 쓰였을 때도 wrong이라고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 뜻이 능동, 이 되는 거죠. 1, 2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는요, PP 형태로 꾸며주지 않아요. 그래서 ring이나 또는 능동의 관계니까 ring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헷갈린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시라. The phone rings인지 the phone is wrong인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the phone rings지. 그러면 관계가 능동인 거네. 그래서 ring 또는 ringing이네.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예문은 I heard my name call이 아니라 called죠. 얘와의 관계, 이름은 불리워지는 거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목적어와 목적 보어와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라면 그리고 해석을 해봤을 때 그런 관계라면 동사 원형을 쓰는데 하나 차이점 얘는 능동이라면 현재 분사도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수동이라면 불려지는 이렇게 수동이라면 PP를 써야 한다. 자, 이번에 사실 앞서서 설명한 지금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시고 좀 암기가 되신 후에 지금 이 챕터 2를 보셔야 헷갈리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한 사역동사에 어떤 종류가 있고 목적격 보어에 어떤 형태들을 취할 수 있는지 지각동사는 어떤 종류가 있고 사역동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암기가 되시고 저처럼 이렇게 말로 암기가 된 상태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되셨으면 이 부분을 보시면 헷갈리지 않게 얘도 함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할까 하다가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차피 같은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다루는 부분이라서 함께 내용을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법 교재로 보시면은 앞서 설명한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문장 형식 중에 5형식 문장의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건 보통 수동태 설명할 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같이 합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역동사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let, make, have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사역동사에서는 make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대요. make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대요. have는 be, had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란 말이고요. let의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 be alone with you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통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 목적격 보호로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사역동사일 때. 근데 그게 투부정사로 바뀐대요. 띠용 벌써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걸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설명을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거는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해석은 당하다, 되다. 요게 이제 수동태라는 건데 이 사역동사의 어떤 문장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
목적격 보어를 그대로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생긴다. 요게 주의할 점인 거거든요. 그리고 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make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고 let 같은 경우에는 be allow it to로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다음 슬라이드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우리 방금 이렇게 배웠잖아요. 사역동사 5형식 문장이잖아요. I made a sick person take a rest in the room. 그 아픈 사람이 그 방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 라는 뜻이죠. 이 관계가 그 사람, 아픈 사람이 이제 take a rest를 할 거니까 이 사람이 take a rest를 할 거 아니에요? 능동이니까 관계가 동사 원형이 쓰여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모든 타동사는 이 목적어 있죠. 그러니까 예외인 타동사 빼고 대부분의 이제 타동사들은 이제 수동태로 바꿀 수 있죠. 수동태. 그러면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로 오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수동태 만드는 방법. 목적어를 주어로 왔죠. 수동태의 생명은 비동사예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들었죠. 그럼 이 목적격 보호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은 목적격 보호를 다른 5형식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호 형태가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사역동사에서 그냥 그대로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take라고 했다고 치시다. The sick person was made take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동사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쓰지 않고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너무 어렵죠? 자, 능동태에서는 여기 to take라고 쓰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쓰여 있으면 틀렸다 하고 고쳐 써주는 그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목적격 보어가 to take가 된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너무 주의할 점이에요. The sick person was made to take a rest in the roo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have는 수동태로 만들지 않아요. be had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le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My mom let me stay at my aunt's house during this summer vacation. 우리 엄마는 내가 우리 고모네 집에서 머물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 쓰여 있었어요. 이게 앞서서 배운 내용이었죠. 이걸 수동태로 바꾸자. 자,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와요. I. 그리고 let은 be allowed to로 바꾸는 게 자연스럽다. be allowed to stay라고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요거. 여기에서 to 부정사로 바뀐다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각동사도 이제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올 것이고 목적격 보어에 원래는 목적격 보어에 to 부정사가 되는 거죠. 사역동사랑 똑같죠. 근데 얘는 능동일 때도 목적격 보어에 현재 분사를 썼었잖아요. 현재 분사는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쓰여 있었다면 그냥 현재 분사로 그대로 내려주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문으로 보실게요. I saw him enter the room after he finished washing his face. 나는 그가 그를 본 거예요. 뭐 한 거야, 그가? 나는 그가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뭐 한 후에 그가 얼굴을 씻는 걸 끝낸 후에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 이때는 enter 또는 entering 둘 다 쓸 수 있었겠죠?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써야 되겠죠. 수동태니까. He was seen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냥 enter라고 쓰면 틀려요. 사역동사랑 똑같죠. to enter라고 되었죠. 또는 그냥 entering이라고 쓰시던지 그러면 얘는 현재 분사니까. He was seen to enter, he was seen entering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오고 수동태로 바꿔 써라 이런 서술형이 나온다면 블랭크 수가 두 개였으면 to enter라고 쓰시고 그죠? 블랭크 수가 굳이 없었다면 to enter라고 쓰시던 entering이라고 쓰시던 둘 다 괜찮습니다. He was seen to enter or entering the room after he finished washing his face라고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예시도 People heard him yelling at a stranger. 여기도 사람들은 들은 거예요. 그가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관계가 능동이니까 ing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다 동사원형 yell이라고 썼어도 맞았을 거예요.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얘가 주어로 오니까 he, 비동사 플러스 pp was heard yelling or to yell at a stranger. 그리고 이런 거 was heard도 해석을 잘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he was heard yelling at a stranger. 그러니까 이거 좀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능동태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그가 소리를 지른 거죠. stranger한테 그런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5형식 문장 중에서 어려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역동사에는 let, make, have라는 동사가 있고, 얘네들은 목적어, 목적보 중에 이 목적보어에 동사를 취급을 하는데,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목적보어의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즉, 투부정사나 ing 둘 다 안 된다.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pp, 과거분사를 쓴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 지각동사와의 차이점. 지각동사는 오감각을 나타내는 거고, 걔도 이제 5형식 문장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 목적보어가 있는데,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 또는 현재분사를 쓸 수 있다. 그게 사역동사와의 차이점.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사역동사와 마찬가지로 과거분사를 쓴다. 그리고 더불어서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사역동사 let, make, have 중에서는 make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목적보어의 형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to 동사원형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to 동사원형. 현재분사였다면 그대로 현재분사 내려주시면 되고 요렇게가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암기가 되셔야 여기 문법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 서술형어도 자주 나오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5형식 문장이라는 게 벌써 문장이 길잖아요. 목적어, 목적격 보호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해석을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이 목적격 보호를 보고선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막 갈팡질팡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누구를 설명하는 건지 왜 막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많은 예문을 보시고 해석을 매끄럽게 하는 훈련을 하시면 금방 해석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